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핫바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지난주는 우리의 삶 속에 수능이라는 큰일이 우리 곁을 지나갔네요. 역사 공부도 하지만 우리 삶의 역사도 중요하잖아요. 수능을 치르신 모든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신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드리며 우리는 오늘도 역사 속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기원전 600년에서 기원전 300년의 시간 속에서 중국의 춘추 시대를 거쳐 전국 시대에 들어오게 된 사건과 한반도에는 고조선이 통일제국으로 자리를 잡고 인도에서는 첫 통일제국과 브라만교, 불교의 발생 등을 공부하였던 것에 대하여 다시금 기억을 새기고 오늘은 지난 시간 서두에 꺼내놓기만 하고 이야기 드리지 못하였던 기원전 600년에서 기원전 300년 사이에 있었던 중심 사건 중 마지막 한 가지 사건을 다루고 그 외 소외된 지역 중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대륙에 대하여서도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지막 중심 사건으로 말씀드린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의 뿌리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놀랍게도 동양과 서양에서 거의 동시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역사 속으로 고고! 모든 대륙에서 철학이 꽃피다. 지난 시간까지 잠깐 꺼내어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특징으로 세계 전역에서 그것도 거의 비슷한 때에 철학과 사상의 꽃이 활짝 피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살펴보니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고요? 바로 그 이유는 첫째, 동서양 모두 전쟁과 혼란에서 탈출할 수 있는 새로운 철학과 사상이 필요한 시기였고 철학자들은 고민을 많이 했고 그 결과를 세상에 내놓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철학과 사상이 발전하려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활발하게 토론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했는데 아테네에서는 아고라, 중국에서는 직문이라는 곳이 그 역할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갑자기 딱딱하게 첫째, 둘째 하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기원전 600년에서 기원전 300년 시기에는 인도에서 브라만 사제의 횡포가 심했고 중국은 춘추 전국시대의 혼란기를 지나고 있으며 그리스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고 페르시아는 제국의 확대를 위해 정신적 무장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혼란 속에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잡을 수 있는 중심 생각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것이 철학과 사상으로 꽃을 피웠던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거의 비슷한 때에 세계 전역에서 동시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역사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다소 어렵다 느낄 수 있고 정답이 없는 것이 철학이라고 하지만 역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상들로서 아주 간단한 개념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의 어머니 조로아스터교.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는 군사력만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종교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눈을 뜬 나라였는데 현재 종교의 기원이 된 조로아스터교가 바로 페르시아에서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6세기 중반 페르시아의 예언자 조로아스터, 자라투스트라는 아후라 마즈다라는 신을 숭배하는 조로아스터교를 만들게 됩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세상을 선과 악이 투쟁하는 장소로 여겼고 아후라 마즈다는 선과 빛의 신으로서 악과 어둠의 신 아리만을 물리치고 세상을 구원하는 최고의 신으로 그리게 됩니다. 조로아스터의 교리에 따르면 인간은 죽은 다음에 살아있을 때의 행적에 따라 천국 또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하고 세계의 종말이 오면 신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죠. 이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이 종교의 최종 목적이랍니다. 그런데 종말론, 최후의 심판, 선과 악의 투쟁, 천당과 지옥 같은 내용이 기독교의 교리와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내용으로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조로아스터교가 영향을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에 조로아스터교를 종교의 어머니라고 표현하네요. 여기서 잠깐, 역사에서는 조로아스터교를 통하여 기독교 사상과 영향을 주었다고 하지만 분명히 다른 점은 조로아스터교는 살아있을 때의 행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노력이 아닌 오직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함을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다시 역사 속으로 돌아와 조로아스터교는 중국으로도 건너가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데, 이쯤 되면 서양 문명뿐 아니라 서양 정신까지도 동양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기에 서양인들이 페르시아를 야만의 나라로 여긴다면 오만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고대 서양 철학의 발전. 그리스 일대는 오늘날 서양 철학의 기본 뼈대가 만들어진 곳으로 대표적으로 자연 철학 시대, 소피스트 시대, 인간 중심 철학 시대로 분류하고 아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자연 철학 시대는 만물의 근원은 불이다. 아니다.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아니다. 무한한 것이 근원이다 라는 요즘 기준으로는 조금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근원을 찾고자 하며 철학을 신의 영역에서 자연으로 끌어내린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소피스트 시대의 소피스트라는 뜻은 현명한 사람의 뜻으로 주로 그리스 본토에서 활동한 철학자나 지식인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이 소피스트들이 활동한 시대를 지칭하는 시대로 이들은 신에서 자연으로 내려온 철학의 영역을 인간의 영역으로 나아가게 하였다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 중심 철학 시대는 소크라테스에서 시작되는데, 그는 인간의 영혼이 가장 중요한데 잘못된 제도와 풍습이 인간의 영혼을 망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철학의 주제를 항상 인간이 중심이 되게 한 시대를 열게 되고, 이 철학과 사상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과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더욱 발전하게 된다는 이야기까지만 전하겠습니다. 고대 동양 철학의 발전. 동양 철학 역시 많은 사상들이 한꺼번에 일어났지만 대표적으로 유가, 도가, 법가, 묵가 네 가지만 간략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유가는 인간의 덕과 인의 예절에 대하여 주장하는 사상으로 오늘날까지도 동아시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학파로, 공자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천하를 다스리려면 먼저 자신의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사상과 맹자의 성선설, 인간은 원래 선하다, 순자의 성악설, 인간은 원래 악하다의 교리를 주장한 대표적 학자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둘째, 도가는 노자가 창시한 철학으로 아무리 애를 써봐도 유가의 공자가 주장한 덕의 나라는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억지로 뭘 하려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 맞지 않기에 그냥 내버려 두자는 사상으로 도가는 무위자연만이 인간의 본성과 일치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랍니다. 셋째, 법가는 강력한 왕에 의한 강력한 통치를 주장한 사상으로 왕의 권위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으며 왕이 만든 법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야 한다는 사상이었고, 그에 따라 법을 어긴 사람은 당연히 무조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답니다.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게 단점이지만 훗날 진시황의 중국 통일은 이 법과 사상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넷째, 묵가는 묵자에 의하여 만들어지게 된 사상으로 황제 자리를 넘기는 세습 제도를 반대하고 왕도 백성과 똑같이 일하고 이익도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다소 이상적인 주장을 한 사상인데, 그래서였는지 힘센 자들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고
전환시대 이후 맥이 끊어지게 된답니다. 아프리카와 아메리카도 발달하다. 이제 기원전 600년, 기원전 300년의 시기에 중요한 사건들은 모두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주요한 사건이 이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알아보았기에 그동안 소개해드리지 못한 소외된 지역도 짧게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여 보겠습니다. 먼저 아프리카는 기원전 900년쯤 세워진 쿠시 왕국에 세워졌고 그 명맥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면서 기원전 750년쯤 이집트를 정복한답니다. 그러나 쿠시 왕국은 곧 반란으로 이집트에서 쫓겨나게 되고 후에 이집트를 다시 뺏기 위하여 전쟁을 벌이지만 아시리아와 페르시아에 의해 번번이 좌절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점점 국력이 약해지면서 기원전 591년쯤에는 수도가 함락이 되고 이로 인하여 이집트와의 교류가 완전히 차단이 되는데 이는 쿠시 왕국에게 치명적인 문제로 이집트의 우수한 문화를 더 이상 배울 수 없게 되고 이집트와의 교류를 통하여 무역을 하고 경제를 키웠는데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었거든요. 이에 쿠시 왕국은 새로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선택은 바로 아프리카 고유의 문화권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후 쿠시 왕국은 더 이상 오리엔트 지역으로 진출하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아프리카의 고유 문화권 형성을 이루게 되지만 세계사에서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지요. 여하튼 아프리카의 시계도 흐르고 흘러 악숨 왕국이라는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고 그 악숨 왕국에 의하여 쿠시 왕국은 무너지게 된 것까지가 아프리카의 기원전 300년까지의 역사랍니다. 그럼 북아메리카는 어땠을까요? 북아메리카 역시 아직은 세계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아주 느리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아메리카의 인디언과 에스키모인들은 수렵 생활을 했고 나머지 부족들은 옥수수와 통고구마를 재배하면서 사는 것이 국가로 발전한 서양과 오리엔트, 중국에 비한다면 수천 년 전의 부족 국가 형태의 모습 그대로였거든요. 중앙아메리카는 북아메리카에 비하여 조금 더 문명이 발전하고 있었지만 큰 차이를 보이는 모습은 아니었는데 다만 남아메리카 지역만은 페루 남부 해안선을 중심으로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로 접어들면서 파라카스 문명이 탄생하고 이 문명은 훗날 나스카 문명과 잉카 문명으로 성장하게 된답니다. 자, 이렇게 오늘까지 전해드린 철학사상과 내용으로 기원전 600년에서 기원전 300년의 시기를 살펴보았는데 아직은 정확히 정리가 되시지 않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다음 시간은 약속드린 대로 선사시대에서부터 기원전 300년의 시기까지 연대표를 만들어 한번 내용을 정리하고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잊지 말자 핵심 내용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세요. 또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